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 원도현입니다. 전라북도 경제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또 내수 부진이 맞물리면서 전라북도 경제가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지난주에 저희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가동 중단 위기에 빠져 있고 아마 폐쇄까지가 현실화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매우 답답한 상황입니다. 또 자동차 공장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지역 경제에 여러 가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전라북도의 주력 산업들의 현 주소를 한번 짚어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저성장에 늪에 빠진 전북 경제의 위기 극복 해법이 무엇인지 같이 토론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나와주신 패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학수 전북 도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 맡고 계신데요. 네, 예, 바쁘신 중에 고맙습니다. 예. 예, 유희숙 전라북도 경제산업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어려운 자리 나오셨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정하법 한국은행 전북본부 부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송재복 호원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오늘 참 저희가 이 가을에 좋은 소식으로 계속 만나야 되는데 오늘 좀 어렵고 좀 힘든 답답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 경제가 어렵다 이런 상황들인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현대중공업 문제를 놓고 같이 집중 토론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문제가 가장 현안이기 때문에 먼저 이 상황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유희숙 국장님, 예, 지난 주일에 저희가 이 현대중공업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군산 쪽의 활동가들 같이 이제 저희가 토론을 해봤는데. 전라북도에서도 걱정이 많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가동 중단을 막기 위해서 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현재 상황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정말 현대중공업 도크는 운영이 돼야 된다. 이것을 좀 저희 주의부에서 진짜 현대중공업 본사도 계속 거듭 방문을 하고 그 예. 대표에게도 자리가 있을 때마다 설명을 하면서 또 정치권과 함께 기재부나 산업부에다가 우리 조선업이 이 전라북도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전국적인 비중은 좀 낮더라도 전라북도에서는 이것이 한 10%, 20%의 비중을 차지하기 예. 때문에 이것이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 군산 도크가 유지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왔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은 좀 긍정적으로는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매우 안타깝고요. 하지만 아직도 공식적인 의사표명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10년간 2010년도에 현대중공업이 온 이후로 이 조선업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각종 연구기관이라든가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도내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업 인력 양성을 하면서 아주 우량의 조선업 생태계를 구축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현대중공업이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 군산조선소를 발 수 있기를 마지막까지 사실은 좀 희망의 끈을 놓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저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 아직 최종적인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이학수 의원님 역시 의회에서도 이 문제 아주 심각하게 보고 계시죠? 예, 방금 우리 유희숙 경제산업국장께서 군산 조선소 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는데요. 예. 변변한 기업이 없는 우리 전라북도에 조선소가 들어온 것은 참 우리 전북 경제의 단비이기도 했습니다. 예. 하지만 울산은 현재 현대조선의 10개, 계열사인 미포조선의 4개, 14개의 도크가 운영되고 있고 예. 우리 전라북도는 단 1개인데요. 울산에 한두 개 문을 닫는 거하고 우리 전라북도 1개를 닫는 거는 우리 전라북도는 전체를 폐쇄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동안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우리 조선소가 폐쇄됨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사내외 80여 개의 업체의 노동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 또 거기에 대한 물류 또 주변의 식당 이런 모든 게 다 군산 경제는 조선소 폐쇄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는 지난 7월에 현대중공업 또 중앙정부 청와대 이런 데에다가 정말 군산
조선소만큼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라고 간절히 호소를 하고 그런 건의문을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요즘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전라북도 100만 도민 서명운동을 하고 있지 예. 않습니까? 또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많이 도민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중공업 측에서는 정말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중공업 입장에서 우리 군산 공장을 방치할 거냐,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1조 2천억을 투자해놓고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희망은 좀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조선업이 현재 위기라면 어느 산업이든지 변동 주기가 있듯이 다시 조선업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풍력 발전기라든가 뭐 해양 기자재라든가 이런 대체 산업을 육성해서 그 인프라들이 다시 기지개를 켤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이 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덕후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정말 마음 같으면 저희가 직접 다니면서 수주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어서요. 네, 그렇죠. 예. 네. 참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송대벽 교수님, 방금 이학수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공회의소에서 주관이 돼서 전북도민 100만인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에 앞으로 이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죠. 예, 어쨌든 군산 조선소가 이제 폐쇄될 위기가 있다는 것은 우리 지역 경제에 큰 어쨌든 위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도 차원이든 시 차원이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단체 차원에서 상봉인들이 아까 말하는 100만인 서명 운동까지 하는 그런 노력들,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노력을 하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이제 우리 전라북도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군산시 의장님이 직접, 울산에 가서 방문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호소도 하고, 해서 이런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답변은 우선은 울산도 우리 본부도 죽겠는데 어떻게 군산을 살릴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형태의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쨌든 이게 하나의 조선 업소지만 사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게 큰 파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방법은 현재는 정부 차원에서 볼 때는 업종 전문화랄까 또는 사업 다각화를 해라 이런 어떤 대안만 제시하지 실질적 구체적인 어떤 대안 것들이 조선업과 관련해서 제시되지 않아서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는 우리 나름의 어떤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까 이학수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이 대체 산업이라는 거 이런 형태로도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군산 조선소에 이제 주로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박 구조물, 블록 만드는 선박 자체를 이렇게 만드는 어떤 기술 수준이기 때문에 요것을 어떤 걸로 이제 전환하는 게 또 어렵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산업과 어떤 연계해서 가는 그런 방법들 그런데 이런 것은 좀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가야지 현재는 그래서 어떤 뾰족한 대안은 없는 거다. 단지 이제 이런 정치권과 이제 연합을 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이제 정부가 일시적으로 그런 산업을 이제 육성에 갈 수 있는 어떤 대안 마련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노력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나. 예. 이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참 역시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정책 결정에 전라북도가 주도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또 시장 환경을 바꿀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전라북도가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 이런 고민들이 이제 있는데요. 정하법 부부장님, 예. 어쨌든 좀 실무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되면 전북 경제에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런 분석이 아마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군산 조선소가 이제 폐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보면 전북 경제에 하여튼 수출이나 고용이나 생산이나 하여튼 다양한 이 경로를 통해서 영향을 크게 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군산 조선소에서 1조 1,000억 원을 매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GRDP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에
그 우리 전체 GRDP가 44조 2천억인데 예. 2014년 기준입니다. 예. 근데 1.6%를 담당을 해줬고 5년 평균으로 보면 한 2.3% 정도를 그 군산 조선소가 담당을 해줬습니다. 예. 전체 GRDP에서요. 전체 GRDP에서. 그런데 거기 그 협력업체의 생산이나 이런 걸 그 같이 계산을 하면 아까 그 위원님이나 국장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한 뭐 그 7, 8% 이상 이렇게 담당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도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봤더니 우리 그 한 평균 6억 불 정도 매년. 그래서 전체 전라북도 수출의 한 6% 정도를 그 우리 조선이 군산조선소가 담당을 해줬고요. 이외에도 그 고용 쪽에서도 보면은 대략 저희들이 그쪽에 한 6천 명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족까지 하면은 군산 인구가 한 28만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한 9%에 해당하는 2만 명 정도가 조선소가 폐쇄됨으로써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그 종사자들, 그 종사 가구들의 근로소득이 좀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 이것이 결국은 군산 지역의 소비 부진으로 또 전북 지역의 소비 부진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 정부에서 그 조선 밀집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이제 에서 지난 5월에 군산 지역 대형마트 매출액을 이렇게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10%가 줄은 것으로 이렇게 좀 파악이 돼 있고요. 또 이외에도 그 주택 수요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주택 수요에 영향을 주면 인구가 주니까요. 그럼 또 지역의 건설업에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 파급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 파악해 본 바로는 그 군산의 그 디오션 시티 또는 이편한 세상 이런 그 프리미엄 브랜드들도 지금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다고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9월 현재 군산 지역이 지금 1,347가구 미분양이 있는데 준공 후에 미분양도 507가구나 됩니다. 이게 전북 지역 전체로 보면 한 50에서 60%가 군산에서 지금 미분양이 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이제 이런 것도 좀 걱정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혹시나 이제 울산이나 타 시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전라북도에서 걱정하고 있는 인구 유출 문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또 한 가지 걱정이 이제 이 자동차 분야입니다. 전라북도 경제의 산업 구조에서 가장 중심적인 축이었던 이 조선과 자동차 두 개의 축이었는데 조선이 벌써 이제 심각한 위기에 왔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구조조정 단계에 들어왔다는 건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고 또 해외로 공장이 이전되는 그런 문제들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래서 자동차 산업에서도 좀 걱정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보시고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중국 동부 스촨성에 문을 연 현대자동차 합작공장. 연간 450만 대의 트럭과 버스가 팔리는 중국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 현대가 점찍은 상용차 전문 공장입니다. 국내 최대인 현대차 전주 공장의 2배 규모로 2년 전 완공됐습니다. 2014년 연간 생산 능력 16만 대 기준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트럭, 버스, 엔진까지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중국과 터키에 잇따라 생산 기지를 건설하면서 전주 공장의 위상은 날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장은 시설로만 보면 10만 대 생산이 가능하지만 실제 생산은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6만 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로 치솟는 인건비 등 생산비 부담과 노사 문제가 걸림돌이라는 것이 공장 측의 입장입니다. 시장 수요가 발생했을 때 노사 간의 그 증량한 결정을 하기 위한 협상 기간이 과다하게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적기에 대응을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대와 타타대우 등 도내 상용차 공장은 국내 중대형 상용차 생산의 90%를 차지해 전라북도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한때 증설을 계획한 타타대우마저도 해외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지역 경제는 갈수록 위축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도 해외에서 생산하는 양이 많거든요. 근데 앞으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명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에 투자를 안 하잖아요. 전라북도는 그동안 자동차 기술원을 설립하고 주행 시험장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였다지만 물량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이 현실.
조선업에 이어 상용차마저 위축되는 상황에서 과연 도내 주력 산업에 미래가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제 걱정들을 제가 봤습니다. 중국의 수찬성의 현대차가 현장에 돌면서 오히려 그 영향이 전라북도, 특히 이제 전주 현대공장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게 핵심인데요. 상용차 생산의 거의 90%, 그래서 한때는 한국 상용차 생산의 메카, 지금도 물론 메카입니다만, 그랬던 그 위상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와 있다는 건데요. 유숙 국장님, 방금 보셨습니다만,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의 위상이 뭐 이렇게 이 브리핑에서 잠깐 간데 나왔습니다만,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라북도에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차지하는 저희가 비중은 사실은 여전히 높습니다. 뭐 종사자 수 기준으로 해도 24%, 부가가치 창출, 뭐 수출해도 다 20%를 상회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때는 저희 도내에서 생산하는 그 자동차 수가 뭐 거의 한 40만 대 육박할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산 캐파는 약 42만 대 규모인데 앞에서도 보셨지만 특히 승용차의 경우에는 한때는 30만 대 규모였던 게 지금 한 7만 대 규모로 떨어졌고요. 상용차는 이제 뭐 6만 대에서 7만 대 규모로 계속적으로 사실은 증가가 돼야 되는데 증가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저희가 현대중공업에서도 보셨듯이 모든 산업이 안정권을 들으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규모화 노력을 앞으로 더 매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GM에서도 연말에 신차 라인을 이제 본격 가동할 예정으로 있고 또 이제 타타대우에서도 기존에는 대형 상용차 위주로만 생산을 했는데 상용차를 좀 다각화하는 R&D를 계속하면서 이 중소형까지도 사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저도 얼마 전에 또 현대 본사를 가봤는데 현대 본사에서도 어쨌든 앞으로 노사 관계가 정상적으로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면 상용차에 그래도 본거지는 전주 공장이다, 완주 공장이다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도 앞으로도 증산 노력을 한번 같이 해보자 하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건들을 모아서 저희가 규모화하는 노력은 계속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들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희망이 있고 또 저희가 이 돌파할 수 있는 방향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어쨌든 해외 공장을 자꾸 이전하는 것들이 뭐 저희한테 좋은 영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라북도 입장에서 보면 송 교수님 최근에 이제 이런 경향이 갈수록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외국 합작으로 공장을 새로 짓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기면서 국내에서 생산량을 빼가는 상황이 됐는데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좀 근본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짚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예. 우선은 이제 유숙 국장님 말씀 오셨지만은 이제 우리 전라북도에서 자동차 수출 비중이 지금 보니까 작년도도 보니까 21.6%를 해서 이제 주력 수출품이 이렇게 이제 전라북도는 자동차가 돼 있고, 근데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가 차원에서 볼 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철강, 석유, 화학을 통해서 이제 수출을 통한 어떤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됐던 주력 산업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산업들이 점점 이제 어쨌든 산업 구조 개편을 해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이제 마케팅 차원에서 현지화 전략들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해외에 가서 이제 쉽게 물류, 인건비 이런 걸 전략하기 위한 그런 합작 형태의 회사들이 많이 이제 만들어지고 또 우리 같은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잦은 노사분규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 올해도 노사분규 한 24번 정도가 있고 12번 정도 이제 특근 이렇게 거부 그런 이제 파업 같은 게 좀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생산 차질도 한 24만 대 정도가 생산 차질이 빚었고 뭐 직간접적인 그 비용으로는 3조 정도가 이렇게 들었다고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의 소유주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뭐 한국에서보다는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생산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한면에서는 이제 우리 국내 시장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제 그 글로벌 차원에서 세계화 전략 차원에서도 이제 해외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이제 근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자동차 산업이 이제 선주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시장이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되지 않았나. 예. 이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더라도 일정한 한계가 있어서 예컨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이 됐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점유율이 60%로 밑으로 떨어졌다. 이것은 뭐 외국 자동차, 뭐 BMW나 벤츠 같은 그런 자동차 판매가 이렇게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랬는데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자동차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어떤 노력을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관심들이 좀 아직은 우리는 좀 부족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미래의 자동차는 어느 방향으로 갈 거냐 이제 전기 자동차 형태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지금 국내 자동차 산업계에서는 아직 미흡했다는 거죠. 예컨대 원래는 정부 차원에서 2015년에 전기 자동차 비율을 이러면 세계적인 면에서 한 10% 정도는 차지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현 상황 속에서는 그 1% 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어쨌든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이런 거시적인 어떤 전략이 좀 부족하고 우리 그렇다면 지역 차원에서도 지금 유희석 국장께서는 이제 규모화를 말씀을 좀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도 이제 규모화도 필요하지만은 한면에서는 이 산업 구조 면에서 어떤 형태로 가야 되는지 구조 개편도 하는 형태 예컨대 자동차도 자동차 문화 면에서 튜닝 산업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가고 지금 이제 도에서 하려고 하는 그 상용차 20만 대 생산하는 그런 계획은 아주 이제 전략적으로는 잘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전라북도가 이제 그 상용차 생산이 전국 단위로 볼 때 중대형이 94% 정도를 전라북도에서 생산하기 때문에 집적화를 시켜서 상용차를 이렇게 특화를 시키는 그런 전략은 아주 이제 잘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지만은 한면에서는 이런 그 필요한 예컨대 아까 자동차의 그런 산업들을 좀 발굴을 해야 되고 이제 미래 이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수요 이런 것도 좀 대응해 가는 부품 산업도 그쪽으로 바꿔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유희숙 선생님 그 말씀 나오신 김에 그 지금 송 교수님께서는 규모화도 물론 중요한 전략이지만 규모화보다도 미래 첨단화에 맞춘 새로운 자동차 산업의 방향, 예컨대 전기차라든가 뭐 이런 새로운 방향에 대한 어떤 투자 내지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규모화라는 것은 이제 생산 대수가 커져야 된다는 건데 이 생산 대수가 커지려면 사실은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친환경 뭐 전기차 경향에도 맞춰야 되고 또 요즘은 또 자동화 자동화 쪽으로도 가기 때문에 그쪽도 사실은 기술 개발이 돼야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규모화라는 개념이 바로 그런 시장에서 통할 수 있고 어떤 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또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이 되어서 우리 시장을 좀 많이 차지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규모화가 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에 뭐 적극적으로 동감을 드리는 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화하면 경제적인 차원을 볼 때는 이제 어떤 규모 자체를 좀 크게 가서 이제 비용을 줄이는 어떤 개념으로 쓰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그런 이른바 이제 새로운 어떤 산업의 형태로서 자꾸 이제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ICT 쪽도 접목을 좀 시켜보고 탄소 쪽도 이제 그 자동차 산업으로 좀 접목을 시켜보고 요새는 또 이제 자율 상용차, 무인 자동차, 무인 자동차 이런 것들도 좀 가니까 우리는 어쨌든 이제 전라북도 의외로 농도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이 지금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산업을 어쨌든 집중 이제 일단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다각적인 어떤 이런 그
발전 방향들을 찾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 이 전라북도 상용차가 지금 현재 위기지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좀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 방향은 미래 산업에 맞춘 전장화 또는 첨단화 또는 뭐 자율주행 이런 부분에 대한 R&D 투자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고 또 보완할 점 뭔지 좀 한번 지적해 주시죠.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비해서 광주는 기아 자동차가 사실은 100만 대 생산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라북도는 우리 상용차 부분에 대해서 좀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금 보도에서 보셨지만 중국의 쓰촨성에 우리 전라북도 현대자동차 상용차 공장보다 배가 넘는 이런 공장을 신설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직원들은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위험 요인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도의회에서는 우리 군산 자동차 융합 기술원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이 이대로는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방금 교수님이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기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노하우를 축적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전라북도 자동차 기술을 중심으로 R&D에 예산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만 갖고 있는 특별한 탄소 산업이 있잖아요. 그 탄소 산업을 자동차에 접목시켜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을 해야 우리 자동차 시장이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공장이 회유로 나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향토기업이나 우리 집토끼들을 너무 방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발전 상생을 위해서 노사민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정말 가식적으로 열리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야 되고 앞으로는 기업이 우리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정하법 부본부장님, 이 도에서 이런 연구개발 사업 또 R&D 사업 이런 활동들이 또는 정책 개발들이 이 자동차 산업에 이게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전북이 아까 송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자동차 산업 비중이 대단히 큽니다. 2014년도에 그 부가 가치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우리 이 GRDP의 25%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의 경우에도 그 수출을 그 부품업체까지 하면은 31%를 자동차가 담당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5개는 평균을 내보니까 37.6%가 그 자동차가 담당을 해줬습니다. 예, 물론 최근에 조금 부진해서 작년 수치가 좀 적은 거죠. 그렇다면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자동차 산업이 지금 이제 그 승용차 군산 쪽에 승용차 이쪽에 전주 쪽에 그 상용차 이렇게 하는데 승용차는 조금 생산 모델이 좀 노후화됐던 것이 이제 사실이고요. 상용차는 아무래도 글로벌 그 경기 침체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해서 생산 수출이 지금 하여튼 감소세가 그 뚜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그 도에서 그 발표하신 그 미래형 상용차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하는 계획은 이렇게 시장이 변하는데 적절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론 이렇게 연구 개발, 그 R&D 분야의 19개 분야를 지금 제시를 하고 계시는데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차량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 야간 주행이 가능하다면은 요거는 그 상당히 그 가동률, 자동차 상용차 가동률을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인건비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상용차의 경우에 그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비용이 이 사고 처리 비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될 경우에 좀 안전성이 확보돼서 그런 비용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또한 이게 친환경의 경우에도 친환경 상용차가 개발된다면 그 단거리 수송에서는 상당히 그 유리한 그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면에서 그 상당히 그 좋은 계획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현실화하는 겁니다. 현실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뭐 시간도 걸리고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북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는 것은 그쪽의 인력이나 인프라나 연구기관이나 기반 시설이 좋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빨리 이렇게 그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같이 이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아니 더 이게 이제 그 아까 소위 그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하는 문제는 좀 상당히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인데 장기적으로 좀 고려할 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에 그 세계 자동차 시장의 추세라 그럴까?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대략 지금 세계적으로 15개 자동차 회사들이 그 전 세계적으로 한 60여 개 브랜드를 이렇게 좀 생산을 하고 있는데 생산할 때 그 해외 생산 기지를 주로 이용합니다. 그 이용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쪽에 그 이 관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환 리스크 위험을 좀 회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적기에 거기에서 공급을 해야 팔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둘 때 그 사실 그 비용 절감이라든가 기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자체나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기업의 몫이 크죠, 그것은. 근데 아까 그런 추세에 맞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자동차 그 공장이 들어가려고 그러면 그 인근에 그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뭐 국가든지 우리 전북도 같은 그 지자체에서 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예를 들어서 뭐 이 복지라든지 고용이라든지 하여튼 그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고 또 그 법적으로 한 제도적으로 그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또 홍보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새만금의 그 기지가 건설이 된다고 그러면 그쪽 지역에 그 기지가 그 수요 기반이나 이런 걸 좀 확충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인근에 그 인근 지역으로의 수출 같은 거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그 장기적으로 우리 그 이 계획을 좀 대비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부본부장이랑 교수님께서 다양한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먼저 연구 기반을 좀 더 많이 갖추어야 되고 또 인력 인프라를 확충을 해야 되고 또 장기적으로는 수요 창출을 위해서 제도적인 노력은 우리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행정만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것의 주인공은 사실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초기부터 기업하고 같이 해서 기업의 연구 수요, 그다음에 인력 수요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노력을 해줘야 될 거고요. 사실 저희 지금 문제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기지는 여기다 만들어 놓고 사실은 다양하게 세계로 지금 공장들을 이전하고 또는 부품들은 그쪽에서 생산하면서 이쪽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조립하는 형태로 되면서 산업 비중이 좀 줄어드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 지방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좀 규제도 완화해주고 또 말씀하신 대로 좀 수요가 창출할 수 있는 구조도 좀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을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그걸 중앙 정부에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면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라는 것은 자동차 생산 업체들이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수요는 한계가 있고 아까 우리 부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공장들이 수요처를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중국에 가보면 사실은 중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의 자동차 공장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는 중국에 그 많은 인구가 있고 수요가 몰려있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앞으로 수요를 창출하기보다는 정말 핵심 기술들을 개발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자동차 핵심 기술의 전진 기지로 발돋움하는 게 중요하지 뭐 생산 기술을 들고 해외로 가는 기업 막을 수 없어요. 인건비가 싸고 물류비를 아끼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건데 단 여기서 부품을 생산하고 외국에서 조립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의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가 기술을 축적하는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여기서 이 토론을 잠깐 정리하고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자동차 조선 분야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 이건 뭐 우리가 여실히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조금 더 다른 성장 동력선들도 같이 맞추면서 이른바 이제 이 산업 구조의 포트폴리오를 좀 짜맞춰 가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들 속에서 신재생 에너지, 식품 산업, 또 탄소 산업 이런 과제들이 또 중요한 산업 구조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또 어느 상황에 와 있는지 준비된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거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군산의 한 풍력발전기 생산업체에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자재들로 가득 채워졌던 작업장에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를 결합한 가볍고 튼튼한 발전기 날개를 만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도 있었지만 좌초된 지 오래입니다. 작은 물량이 연속적으로라도 됐으면 상관이 없었는데 있다 없다를 너무 거의 8년을 반복을 하다 보니까 인력 유지라는 게 굉장히 힘들죠. 예. 조선뿐 아니라 풍력 발전까지 2마리 토끼를 잡겠다던 현대중공업이 발전 사업을 포기하면서 관련 업체들도 줄줄이 무너졌습니다. 조선소 가동이 중단되면 당분간은 발전기 생산으로 일감을 유지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풍력 기반이 무너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이러다 보니 위도 앞바다에 시범 설치할 해상풍력 발전기 사업을 전남 광양의 업체가 맡는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도 나옵니다. 광양에 있는 현대 스틸에서 그 20기를 다 제작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다음 10기라도 가지고 와가지고 제작을 해야 살 길을 찾는 거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또 다른 한 축을 담당했던 태양광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기가 냉각되면서 태양광 업체들이 하나둘 문을 닫자 원재료를 생산해온 OCI도 공장 증설을 포기했습니다. 군산 대신 해외 수출에 유리한 말레이시아 공장을 인수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 새만금 투자는 이제 없었던 일이 됐습니다. 말레이시아 도쿠야마 공장을 인수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거든요. 전라북도 쪽에 이제 저희가 많이 애정을 갖고 투자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나서 한때 저수지에는 수면 태양광을, 도로변 방음벽까지 발전기를 설치한다며 붐을 조성했지만 결과는 참담합니다. 조선에 이어 자동차, 신재생에너지까지 주력 산업군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전북 경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예, 보셨습니다만, 조선업 자동차 많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전라북도 그동안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저희가 풍력,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굉장히 집중을 해왔습니다. 거의 10여 년 이상 이 작업을 하고 또 투자를 해왔는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정화법부 부부장님 방금 보셨습니다만 신재생에너지나 태양광 산업도 굉장히 어려움에 왔다. 근데 이 어려움이 아주 구조적으로 아주 끝난 거냐 아니면 뭐 좀 일시적인 거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전북 경제를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로 주력 산업으로 태양광, 조선, 자동차 이런 거에 이제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한 2011년까지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은 한 2012년부터는 이쪽 업종의 그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면서 상당히 또 타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지금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에는 좀 그 글로벌 경기 부진이나 또 이렇게 신시장을 개척하는데 조금 미흡했다 이런 원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조선도 그 이게 소위 그 저부가치설을 중심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다 보니까 그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세계 물동량이 감소하면서 또 이게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태양광도 그 중국의 이제 후발 업체들이 많이 진입을 했고 기존 업체들의 설비가 이렇게 증설되면서 좀 과잉 공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으로 상당히 그 경제가 그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경제 구조 자체가 이렇게 그 특정 산업이나 소수 대기업에 이렇게 그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이제 이게 좀 그 부정적인 영향을 가중시키는데 좀 이렇게 더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앞으로는 이렇게 그런 그 어떤 지역 경제가 특정 부분에 과도하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새로운 유망 분야를 이렇게 좀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쪽에서는 그 뭐 신재생도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가 그 농생명이라든지 추진하고 있는 그 탄소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집중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군요. 유희석 국장님, 이 아무래도 이제 태양광 시장 또 이 태양광 시장의 경우는 뭐 국제 이 시장 환경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랬고 또 이제 풍력하고 이 조선 사업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서 이제 출발해 왔는데 어려움에 빠졌거든요. 도에서 아직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네, 사실 MB 정부 때는 녹색 정책이 굉장히 예. 핵심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대기업들도 다 너나 없이 풍력, 태양광 사업에 진출을 했고요. 한참 이렇게 투자 붐이 이루었다가 그 이후에 사실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전반적으로 국가적인 관심이 좀 떨어졌었다고 봅니다. 제가 예. 보기에는. 그러면서 풍력 사업들이 민원과 그다음 정책적인 의지가 좀 약화되면서 사실 뭐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들이 거의 다 이제 접어진 상태예요. 거의 뭐 한 4-5개 업체가 준비하고 있다가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그렇고 도내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이 종합 시스템 업체로서 참여를 하고 그 이후에 풍력 블레이드 그다음에 여기 그 밑에 하부 구조물 이런 업체들이 이렇게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다가 메인인 현대중공업에서 시스템 업체가 이제 사업을 좀 축소하면서 사실은 좀 흔들리는 구조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파리 협정 이후에 다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 국가적으로도 이제 다시 관심을 갖고 또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에서는 또 대규모 프로젝트 서남의 해상풍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길 거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다시 한번 밸류 체인을 구성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또 뭐 수소 연료 전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반이 있고 또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부가가치가 있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는 관심을 갖고 육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참 할 일은 많고 이렇게 손은 모자라고 이제 이런 이제 상황들이 지금 현재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정화법 부부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기업에 너무 의존하다 보니까 대기업이 흔들리게 되면 지역구조 전체가 약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이 문제가 이 신재생이나 풍력 말고도 또 전라북도에 역점적으로 해왔던 사업이 하나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지 않습니까? 예, 송재욱 교수님,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지금 익산에 조성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예. 상당히 진행이 돼 있어서 이제 아마 조만간 완공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태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도에서 우리가 5대 성장 뭐 이제 산업이든 이렇게 하는 형태에서 이제 잘 이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먹거리 산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는 농두고 농식품이 이제 하나의 이제 앞으로의 산업으로서 부가가치가 훨씬 전자 쪽이나 자동차보다는 높아지는 분야가 이 위식 분야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는 이 농생명 분야, 식품 분야일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는 오히려 이런 신재생에너지 지지부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먹거리 산업 쪽에다 집중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면에서 지금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가져온 것은 아주 잘 됐는데, 원래 이제 계획 목표는 지금 내년 뭐 6월에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준공을 할 예정인데, 뭐 익산에서도 이제 조기에 올 12월에 할 그런 예정은 잡았습니다만은 아까 같이 제3공구에서 뭐 문화재 조사를 해야 할 기간이 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 또는 뭐 그 실제 시행 업체가 지금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공사를 할 그런 상황이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조기 완공하기보다는 이제 내년 6월에 원래 계획대로 끌고 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그것도 이제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이제 조성하는 것은 또 필요한데 기업 유치를 얼만큼 해올 것이냐. 현재까지 지금 8월 말까지 이제 보니까 뭐 좋은 건강, BTC 뭐 이런 기업들 지금 9개 업체가 지금 이렇게 유치된 걸로 돼 있고, 외국인 투자 신고한 업체가 한 10개 정도 됐는데, 이게 업체 지금 유치도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금 농생명, 저는 이제 가공과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중국을 겨냥한 먹거리 산업을 집중 육성해 가는 게 우리 전라북도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미래지향적 산업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수님 지금 방금 식품 클러스터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저희 의회에서도 작년에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아직 터덕거리고 있는 게 참 아쉽기도 하지만
기업 유치 현황을 보니까 정말 기업다운 기업이 들어오기를 우리 도민들은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취업해서 일자리다운 일자리에 취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부족해서 우리 행정이나 도에서도 기업 유치에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주력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구선이나 해양산업, MRO 등 많은 그 사업들을 지금 펼치겠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업들이 지금 도민의 뇌리에서는 전부 잊혀져 가고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도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전라북도가 먹고 살 게 무엇인가, 미래 성장 산업이 뭔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되면 우리 산업이 낙후된 전라북도는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산업을 기획 과정에서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 뭔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김에 지금 도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산업에 대한 발표를 쭉 해왔고 그랬는데 지금 정확하게 도에서 지향하고 있는 산업 구조가 어떤 건지 한번 정리가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국장님 보여주시죠. 네, 좀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이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었고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이제 사실은 좀 하락한 것은 전반적인 국가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사실은 좀 많이 그 사이에 우리가 잃어버린 시간에 거기는 더 많은 투자를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를 많이 앞질러 가고 또는 따라오고 이런 상황이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기술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에 투자가 조금 줄어들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밸류체인화 시키고 그다음에 조금 더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 우리가 그리고 계속 해왔던 수소연료 전지라든가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라든가 또는 이런 것들을 좀 융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린 자동차 기계 또 그린 에너지 이런 쪽은 이제 계속적으로 저희가 저희 주력 산업으로서 부가가치화 시키고 또 세계 시장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술 기반을 구축하면서 추진을 해 나갈 거고요. 또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생명 식품 산업은 전라북도가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우리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가장 핵심적인 산업입니다. 이런 주력 산업들을 토대를 공고히 하면서 저희가 옛날에는 선택과 집중을 중요시했지만 지금 보시면은 선택과 집중을 했을 때 어떤 산업 분야에서 흔들리면 다른 분야에서 이것이 커버가 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을 해가지고 좀 여러 산업들이 같이 해서 서로 완충작용을 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근다고 해서 모든 산업을 다 할 수는 없고 기존의 주력 산업하고 연관되거나 도내의 자원이 풍부한 부분을 좀 잡고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이 바이오, 그다음에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탄소 융복합, 그다음에 과거에는 IT 하면은 이건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앞으로 4차 혁명 시대에 IT하고 접목되지 않은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생명하고 또는 저희의 자동차하고 연관된 IT 분야를 중심으로서 발전시키면서 IT 산업도 신산업으로 이렇게 해서 5개, 5대 성장 당력 산업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앞에서도 말씀하신 R&D라든가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라북도 경제 구조가 좀 흔들림 없이 튼튼하게 되도록 그래서 활력을 찾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도에서 지금 제시하고 있는 이런 산업 구조들, 이런 식의 어떤 산업 전략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십니까? 어떤 평가를 좀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전북도에 이렇게 있는 그 사람으로서 고민이 많은 부분이긴 합니다. 네. 예, 다만 지금 이게 구체적으로 이 세부 항목 신산업을 보면 17개의 분야입니다. 물론 이게 경제가 발전하려면
그 산업 간에 이렇게 교류 협력이 돼야 되고 요새는 이제 뭐 융복합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산업 간 융복합이 돼서 이렇게 발전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17개 분야가 꼭 그 미래에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모든 그 이 분야를 다 넣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약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이제 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도 해야 되고 아까 이렇게 융복합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우리 지역에서 그래도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그런 그 이 산업은 좀 그 집중 육성 산업으로 이렇게 그 좀 강조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역시나 이제 우리가 그 정책적으로 좀 선점하고 그다음에 그 인프라 등에서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렇게 비교 우위가 있는 것은 지금 그 뭐 탄소나 농생명 이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좀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면서 다른 산업도 같이 이렇게 그 육성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몇 번 언급을 하셔서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사실은 국가 정책 방향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축소되면서 저희가 다른 지역에 뺏긴 것이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사실은 살아남은 시스템 업체도 두산중공업이 하나가 이거를 접을까 말까 하다가 지금 서남의 해상풍력 때문에 계속 유지하다가 살아남은 업체이고요. 그 밑에 하부 구조 업체들도 다른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 그런 구조물을 많이 생산하던 업체가 이제 있기 때문에 그 주변 업체들까지 같이 하는 거지. 사실은 우리 전라북도가 뺏기고 다른 지역에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가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전라북도에서도 기회 요인이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저희가 IT 소재 바이오를 한다고 해서 이 IT를 전체하겠다, 바이오를 전체하겠다, 소재를 전체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다른 지역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모습이 되겠지만 저희가 IT 분야에 있어서는 농생명 산업과 연관된 것을 하겠다. 바이오에서는 우리가 동물형 백신이라든가 동물형 바이오 쪽을 하겠다. 소재에서는 우리가 전국에서 그래도 유일하게 국내 생산이 되고 있는 탄소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탄소 소재를 하겠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저희의 내발적인 발전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잡고 가는 것이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얘기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거의 끝나갔는데 이학수 위원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에 조선도 그랬고 이번에 자동차도 그렇고 현대를 이제 바라만 봐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현대차가 이 전라북도에 온 지 벌써 25년입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지역 기업화가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지역의 발전과 현대차의 공장이 전혀 별개가 아니고 다른 문제가 아닌데 기업에서 전라북도 좀 협의도 좀 하고 또 이제 그런 이제 기업이 좀 지역과 상의도 하고 이런 성의를 좀 보여드릴 필요도 있는 거고 저희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들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좀 이렇게 이 전북 도민을 대표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사실 우리 도에서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뿐만이 아니고 17개 광역단체들이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많은 보조금을 주고 있어서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줄 테니까 니네가 와라라는 얘기는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수도권 기업들이 이전을 하려고 생각을 하면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 교육, 문화, 의료 많은 인프라들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또 따라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기업이 같은 돈을 주고 토지를 매입하면 지가 상승 부분에서 전라북도에 투자를 하면 지가 상승이 오르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자산 축적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이 들어오면 그 기업을 가동시키기 위한 인력 인프라가 참 우리 전라북도는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전라북도가 보조금에 연연할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유희숙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 내발적 발전 방향을 키울 수 있는 산업을 육성시켜서 타겟으로 기업을 유치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들어와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 인프라를 우리가 구축을 시켜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사실은 이렇게 지난주에 조선업의 위기로부터 오늘 이제 자동차, 그리고 이 탄수산업,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폭력까지 쭉 한번 다뤄봤는데요. 이제 오늘 토론 정리하면서 마무리 말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송지혁 교수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5대 성장 동력 산업을 선정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으니까 그 산업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도록 좋은 이제 계획, 전략 이런 게 수립되고 중요한 것은 그곳은 이제 중앙 정치권과 이렇게 같이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어떤 정치권 또 기업들 또 이제 우리 도민들이 함께해서 뭔가를 이제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같이 힘을 모아서 해가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하법 부본부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그 글로벌 경제도 그렇고 국내 경제도 그렇고 그 전북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번 그 위기를 극복한 경제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어떤 도민들의 자신감과 그 의지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희석 구장님. 네, 저희가 이제 위기라고 하고요. 또 위기는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기를 극복하려면 사실은 저희가 체질이 강화돼야 됩니다. 체질이 강화되려면 손도 발도 머리도 다 건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조화돼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때일수록 내 옆에 있는 기업,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번 더 챙기고요. 또 조금 못하더라도 그래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조금 참고 같이 해보자 해서 좀 화합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우리 전북이 앞으로 좀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도민 여러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좀 힘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학수 위원장님, 예,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전북 경제에 대해서 토론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그리고 수출 급감, 투자 유치 부진, 투자 철회 이런 게 이어지면서 우리 전북 경제는 최악의 청년 실업난과 탈전북으로 다시 인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한 각고의 노력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혜들을 모두 도민들이 함께 모아서 난관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고 또한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토론에서 위기에 놓인 전라북도 주력 산업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주에 조선업부터 오늘 자동차 또 들여다보니 신재생, 태양광, 식품산업 모두가 한결같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위기를 인식하고 그 위기를 이겨나가겠다고 하는 의지 그리고 이제 지혜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를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업정책에서는 긴 호흡으로 문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가 좀 양보하고 또 희생하고 이러면서 협력하면서 새로운 방향을 찾아나가는 게 아주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토론과 같은 이런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이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동안 저희가 1년 반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다음 주부터는 시사토론이 형식과 내용을 좀 달리해서 새로운 MC가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시사토론이 오늘과 같은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이 되고요. 더욱더 밀도 있고 현장감 넘치는 토론으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전주 MBC 이종유 기자가 시사토론 진행을 맡아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청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사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패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